안녕하세요.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5달 3단원 상황에 따른 문법 요소의 활용. 여기 문법 요소에서 종류가 다양하다 했지. 엄청 많아. 그냥 하나만 문법, 언어, 개념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을 살펴봐야 돼. 자, 밑에 생각 열기 살펴보면, 자, 볼게.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본 경험 몰라. 밑에 주문하신. 여기서 주문하신 할 때 여기에 신에 주문하다의 시가 들어갔지. 이걸 무슨 높임이라고 할까? 주체 높임이라고 하지. 누가 주문을 했지? 여기서 이 사진 속에서 이 여성분이 주문을 했지. 주문을 한 주체를 높인 주체 높임법 주문하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음료. 뒤에 조사가 생략되어 있어. 음료가 뭐 했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뭐라고? 나오셨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자, 얘를 한번 풀어서 옆에다가 적으면 나다인데 그냥 나오다라고 적을게. 나오다에 샷 하면 역시나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가 쓰였고 그 다음에 쓰였고 씁니다 쓰였어. 자, 그럼 얘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 있는 씁니다는 무슨 높임법? 상대 높임법. 올바르게 사용이 되었지. 왜? 자, 이 여성분이 주문을 한 주체라고 했지만 이 대화 상황에서는 청자도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점원은 손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니까 무슨 높임법? 상대 높임법을 올바르게 사용을 한 것이지. 자, 그 다음에 ot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무슨 어미? 선, 어말, 어미가 사용된 거. 얘도 이제 올바르지. 자, 그 다음 문제는 얘야. 시야. 봐. 뭐가 나온 거야? 나온 주체가 뭐야? 음료지. 근데 이 음료는 뭐의 대상이 아니지.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 돼? 자, 그런데 시를 썼지. 잘못됐지. 그럼 얘는 빼야 되겠지.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지? 얘를 올바르게 고치면 나왔습니다. 나머지 다 살려두고 뭐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밑에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하는 건 좋은 하루가 되라고 뭐를 하는 거야? 명령을 하는 거지. 손님한테 뭐를 하면 안 되겠지? 명령을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올바를까?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됐니?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무슨 표현? 높임 표현이지. 읽어볼까? 우리말의 높임 표현은 높임의 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누구를 높이느냐 그 대상에 따라서 나뉜다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무슨 높임법은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높임의 대상이 누구야? 청자야.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누구다? 청자다. 이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높임법이라고 하면 높임 표현이라고 하면 높이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낮추는 것도 높임 표현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높임 표현 말하는 대상이나 상대가 누구인지 따라 화자가 그의 높고 낮은 정도를 달리하여 그러니까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높일 때도 있고 낮출 때도 있다라는 거지. 이 둘 다가 높임 표현이다. 근데 사실상 낮춤도 들어가는 건 상대 높임 표현밖에 없어. 자, 그 다음 주체 높임 표현은 이게 두 번째 주체 높임 표현은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이 뭐다? 주체다. 를 높이는 방법으로 화자보다 문장의 주어가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즉 만약에 나이가 낮아도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높일 때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야. 근데 사장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그렇다라고 해서 사장님이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낮추어 버리는 경우는 없겠지. 높이겠지. 그 얘기고. 그 다음 세 번째 객체 높임 표현은 여기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 서술어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얘가 높임에 뭐가 된다? 대상이 된다. 밑에 볼까? 아버지께서 무엇을 책을 읽으신다. 여기에 시 들어갔지. 뭐 들어갔어? 시 들어갔지.
그래서 높임의 대상은 누구고? 아버지고, 이러한 높임법은 무슨 높임법? 주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시 들어갔고 깨서 들어갔다라는 거. 얘는 조사, 주체 높임, 조사. 그 다음에 얘는 주체 높임, 선엄한 어미. 그 다음 밑에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어머니가 되겠지? 누구야? 청자가 되겠지. 여기서 누구였어? 주체였지.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 습니다 들어갔지? 얘가 무슨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이고 높임의 대상은 누가 되겠지? 여기서는 어머니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객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올 건데 얘는 이제 선엄한 어미. 미리 적어 놓을까? 이 겟은 무슨 어미? 선엄한 어미. 주로 무슨 시제에서 사용되는? 미래 시제에서 사용되는 선엄한 어미. 자, 그 다음 형이 할아버지를,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누가 되겠지? 할아버지가 되겠지? 밑에 미리 적어 놓을까? 높임의 대상은 누가 될 거고? 할아버지가 될 거고. 할아버지를 뵈러 나왔네? 뵈러. 누구를 뵈러? 할아버지 뵈러. 만약에 이 할아버지 대신에 동생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봐봐. 형이 동생을 뵈러라고 하지 않지. 동생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형이 동생을 보러라고 했겠지. 그래서 뵈다, 뵙다. 그래서 집에 왔다라고 했어. 그래서 높임 표현은 무슨 높임? 객체 높임이 되겠지. 됐나? 그 다음에 자, 방금 쓴 것들 정리해보면 가 같은 경우는 깨서 의시 들어갔다라고 했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상대 높임법이니까 종결 어미를 사용.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특수 어휘 뵈러.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봅시다. 뭐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상대 높임 표현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옆에 있는 이 녀석이야. 물론 이거보다 더 큰 표가 있거든. 엄청 큰 표가 있는데 그 표를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학습지로 나눠 주셨으면 그 표도 외워야 되지만, 만약에 그 표를 외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표만 외워도 돼.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임, 애사 높임, 애사 낮춤, 아주 낮춤 이렇게 내려가지. 자, 요까지가 격식체고, 요건 이제 격식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심리적 거리가 있으면 격식체를 쓰는 거고, 심리적 거리가 없으면 해체를 쓰는 거지. 사실 쌤이 지금 반말하고 있잖아. 무슨 체지? 해체거든. 요거는 지울게. 무슨 체? 해체인데 심리적 거리감을 없애기 위함이지. 그래서 무슨 체를 쓰는 거야? 해체. 그리고 사실 너희들이,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잖아. 해요.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반가워요? 라고 하지. 반갑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잖아.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 심리적 거리가 조금 느껴지는 거고, 반가워요 라고 하면 거리감이 좀 덜 느껴지는 거지.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앉게, 옆에 있는 것 중에 무슨 체일까? 하계체이겠지. 그 다음에 앉아라, 무슨 체겠지? 헤라체겠지. 그 다음에 밑에 뭐 하시오? 앉으시오 라고 되어 있지. 무슨 체일까? 하오체가 될 거고, 하오체. 그 다음 앉으십시오 그러면 얘는 하십시오체가 되겠지. 그럼 이제 하십시오체가 제일 높지. 아주 높임. 그 다음에 하오체 요 있지. 그래서 굳이 적으면 뭐해라? 앉아라.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뭘까? 하계체지. 하계체. 여기 있는, 그래서 뭐하게? 앉게가 될 거고, 마지막이 뭐해라? 헤라체. 헤라체. 그래서 뭐해라? 앉아라. 이렇게 되겠지. 순서 알고 있고 반드시 외워야 돼. 이 표. 자, 밑에 봅시다. 가와 나에서 하자가 상황에 따라, 핵심은 이거야. 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지.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달리 사용한 이유라고 되어 있지. 자, 가 그림 한번 보시면 얘가 화자고 얘가 청자인데, 얘가 화자고 얘들이 청자인데 동일한 인물이야. 자, 근데 여기서는 본래라고 해서 무슨 체를 썼어? 해체를 썼지. 근데 여기는 보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십시오체를 썼지. 똑같은 친구들인데 여기서는 해체를 썼고 여기서는 하십시오체를 썼어. 왜 그럴까? 여기는 사적인 상황, 여기는 무슨 상황? 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매우 쉽지만 요거 무엇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냐면 서술형 출제 가능.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 자, 밑에 3번 가보자. 이제 무슨 높임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주체 높임 표현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지. 자, 문법 기뜸을 먼저 한번 보면 주체 높임 표현에는 주어를 직접 높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직접 높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어와 관련된 대상, 그 주어의 뭐 신체 일부나 소유물이나 생각 이러한 것들을 높이는 무슨 높임이 있다? 간접 높임이 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장 볼게. 나는 꽃을 좋아한다 해서 주체가 나니까 높일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냥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좋아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나가 누구로 바뀌면 어머니로 바뀌면 높여야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지? 깨서는 이라고 했고, 똑같아. 꽃을 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신다라고 해서 뭐가 들어가는 거지? 시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쓰였다? 깨서 시가 쓰였다. 이제 직접이지. 이게 직접 한 거잖아. 그래서 무슨 높임? 주체 높임법 중에서 직접 높임. 밑에 동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생이 누구로 바뀌니까? 할머니로 바뀌니까 일찍 자고가 뭐라고 되어야 되겠지? 주무시고. 그럼 이제 조사도 바뀌어야 되겠지? 깨서 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신다. 얘도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지. 자, 근데 밑에는 봐봐. 현우는 귀가 밝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누구로 바뀌면? 할아버지로 바뀌면 여기서 뭐라고 써야 되겠지?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그럼 여기서 주체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귀가 되는 거야. 물론 누구의 귀지? 할아버지의 귀지. 신체 여기 있는. 그래서 귀가 무엇이다? 밝으시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직접이 아니라 무슨 높임? 주체 높임법 중에서 간접 높임. 이거 구분할 줄 아는 것도 반드시 정말 중요해. 자, 그 다음 밑에 가와 나의 표현이 어색한 이유를 파악하고. 자, 뭐가 어색하냐 가볼게. 이 구두는 그러면 주체가 뭐야? 구두야. 즉 최신 유행 상품인 게 뭐야? 구두지. 근데 이 십니다라고 해서 구두를 높였잖아. 돼? 그래서 무엇을 높였다는 게 어색한 거야. 구두를 뭐 했기 때문에? 높였기 때문이 되는 거지. 물론 길게 말을 하면 주체를 높이는 어미, 서남은 어미, 시를 사용하여 사물인 구두를 높여 표현했기 때문에가 되겠지. 내가 굳이 이걸 왜 불러줬냐면 역시나 뭐로 가능해? 서술형으로 출제가 가능해. 됐나? 자, 그럼 이제 바르게 고친 표현 어떻게 바르게 고치면 될까? 이 구두는 생략할 게 똑같은 거. 최신 유행 상품 앞에는 똑같고 상품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 바르게 고친 표현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입니다는 무슨 높임일까? 상대 높임이 되겠지. 누구는 높임의 대상이야? 손님은 높임의 대상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상대 높임법을 낮추어서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게 사용을 했다면 이 구두는 최신 유행 상품이야 라고 했겠지. 해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입니다 라고 하면 상대 높임법 중에서 하십시오체.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했다라고 출제도 가능하지. 그 다음 두 번째 상복합.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뭔가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맞지? 선생님인데 높여야 되겠지? 선생님이 너, 여기서 너, 이 여학생, 너 교무실로 빨리 오시래. 자, 와야 되는 건 누구야? 주체가? 학생이지. 그러니까 얘도 누구를 높인 거야? 청자를 높였기 때문이야. 청자는 뭐의 대상이 아니잖아. 높임의 대상이 아니잖아. 여기서는. 돼? 친구 사이니까 상대 높임법을 적절히 써서 뭐 올해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시를 쓸 거는 없잖아. 주체 높임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 이 청자는 뭐의 대상이 아닌데 주체 높임법의 대상이 아닌데 주체 높임법을 사용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이걸 길게 말을 하면 조사와 주체를 높이는 어미 시를, 여기는 시를 잘못 사용하여 높임의 대상인
누구를 높여야 되는데? 선생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선생님을 높이지 않고 높임의 대상이 아닌 누구를 높인 거야? 너를 높인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올바르게 하면 잘 봐. 선생님 뭐라고 해야 돼? 깨서 똑같이 너 교무실로 빨리 오라고 하셔. 아니면 줄여서 오라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오라고 하신 건 누구니까? 여기서 누구니까? 선생님이니까 높임의 대상이야. 돼?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라고 하셔. 빨리 오라 하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주 중요. 그다음 밑에 다음 활동을 통해 객체 높임 표현을 탐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지. 일단은 미리 별표를 치고 정규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건데 반드시 암기 5가지. 깨, 들이다, 뵙다, 여쭈다, 여쭙다라고 해도 되고 모시다. 이렇게 5개. 반드시 5가지고 5가지 암기. 그럼 정말 쉬워. 봐봐봐. 승찬아, 할머니께 사용되었지? 사과 좀 가져다 드리다. 무슨 여기 있네. 드리다. 깨. 끝인 거야. 그래서 이 대화 상황에서 화자는 어머니이고 청자이자 문장의 주체는 누구야? 승찬이지. 승찬이다. 높여야 할 대상은 문장의 객체인 누구지? 할머니이므로 조사 깨와 높임말 특수 어휘 드리다라고 적으면 되겠지? 드리다를 사용하여 높임, 객체 높임을 실현하였다. 됐나? 자, 그 다음 문장에 제시된 단어는 높임의 뜻이 있는 말로 드리다. 그래서 아니지, 봐봐. 데리다, 그러니까 모셔다 드리다 이래야 되겠지. 모셔다. 아까 모시다 했었지, 모시다. 밑에 나는 수업 후에 선생님께 모르는 문제를 묻다가 아니라 여쭈어. 그래서 높임의 대상은 여기서는 누구? 할머니. 여기서는 누구? 선생님이 되겠지. 자, 지금까지 한 것이 무슨 표현이야? 여기 있는 높임 표현이야. 정리가 되어 있지? 3가지. 상대 높임, 주치 높임, 객체 높임. 네? 읽어보시고. 자, 하나 했어. 2번째 무슨 표현 가볼게? 시간 표현 가볼게. 여기 시는 아마 학교에서 이거를 시로서는 분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언제 일어난 사건. 이제 시간 표현은 시제와 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제거든. 이제 한번 살펴보자. 바로 할게. 여기 보시면 요거 빨간색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사건시라고 하고, 말하는 시점이 되어 있는데 요걸 무슨 시라고 해? 발화시라고 해. 말하는 시점인 거지. 그래서 여기 사건이 즉 말하는 시점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니까 뭐 했다? 괴로워했다 가 되는 거고, 스치운다 현재 시제.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은 걸어가야겠다. 즉 여기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여기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고, 아까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섰지. 이 말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얘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얘는 무슨 시제? 미래 시제. 네? 자, 실현 방법도 미리 이야기를 하면 괴로워했다에서는 들어갔고, 스치운다에는 니은 들어갔고, 걸어가야겠다는 겟 들어갔어. 실현 방법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밑에 다음 문장은 시제에 따라서 뭐 해보자? 구분해보자.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어떤 게 쓰였느냐, 얘가 더 중요하겠지. 왜냐면 이게 모국어라서 솔직히 다 알아. 이게 무슨 시제인지. 봐봐. 네가 떠날 것으로. 여기다가 쓸게. 네가 떠날 것으로. 무슨 시제일까? 미래 시제가 되겠지. 당연히 떠날 것이니까. 아직 안 떠났잖아. 그 다음에 친구가 지금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고. 그래서 얘는 안 적을게. 그 다음 밑에 동생은 어제라고 했으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네가 아까라고 했으니까 얘도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시제? 미래 시제. 그 다음에 학생이 현재라고 했으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 찾는 건 누가 어려워하냐고. 쉽지 당연히. 근데 문제는 밑에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순서대로 기억부터 가볼게. 네가 떠날 곳은 이라고 있어. 떠날. 그러니까 떠나다에 뭐 들어가는 거야? 리을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따라갈게 할 때 따라가다지. 따라가다에서 남은 게 따라갈게에서 이제 따라가다 빼고 남은 게 리얼게. 미래 시제. 그래서 기억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니은 친구가 지금이라고 했지. 지금? 그럼 여기서 뭐 쓰였고, 지금 쓰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읽는이라고 했지. 읽는. 읽다에 뭐 들어가는 거야? 는 들어가는 거지. 요게 어디에서 사용된 거? 니은에서 사용된 거고. 디귿 가볼게. 동생은 어제라고 했지. 어제? 과거 시제였지? 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제 교실 창문을 닦았다. 닦다에 뭐 들어가 있는 거야? 앗 들어가 있는 거지. 요게 디귿. 그 다음에 네가 아까 먹은, 요것도 이제 과거 시제. 아까 먹은 뭐 들어가 있지? 먹다에서 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얘도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이라고 했지. 내일이니까 내일.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내리다에다가 get 들어갔고 뒤에 습니다지. get. 잠시. 습니다는 뭘 것 같아? 습니다. 상대 높임법. 그냥 한번 해봤어. 그 다음 밑에 마지막 학생들이 현재.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하다에 뭐 남았지? 니은 남았지? 얘가 비읍. 요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되는 게 옆에 있는 요 표.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이 어미는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 이 선어말 어미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에서 선어말 어미는 요렇게.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전성어미라고 하는데, 그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요것도 반드시 무엇해 두셔야 된다. 암기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3번 가볼까? 각 문장에 제시된 단어를 시제에 맞게 바꾸어 시간 표현을 뭐 해보자. 완성해보자. 쉽다. 하늘을 보니 내일이니까 미래지. 비가 올 것이다. 미래니까 아직 안 왔지. 오빠는 요즘 시험 준비로 늦게까지 만다.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지? 만다. 공부한다. 라고 쓰면 되고, 내가 어제 뭐라고 뭐 하면 돼? 본 영화는 정말 재미있었다. 됐나? 자, 그 다음 4번 엄청 중요한데, 아까 미래 시제 get 나왔었는데 다양한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밑에 보시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get은 추측이나 의지, 그 다음에 가능성 등의 의미가 있대. 봐봐. 그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뭐가 되겠지? 가능성. 이번 수행평가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가 할 거라고 하는 의지. 이 시간이면 그가 벌써 여기에 도착했겠다라고 하는 추측. 이렇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 5번.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의 의미를 파악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가볼게. 목감기가 심하다면서 아직도 목구멍이 부었어 라고 하는 단순 사실이야. 지금 현재 뭐해 있다라는 거야. 부어 있다라는 거지. 즉 지속이야. 즉 과거에서 일어난 그 목이 부은 사실이 현재까지 무엇이 되고 있다?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나를 한번 보시면 발표가 내일이라며, 발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잤어. 여기 잤어에도 자다의 뒤에 뭐 들어가 있지?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거는 지금 잠을 자는 거야? 아니야. 즉 미래에 잠을 못 잘 거라는 그 사실이 이미 일어난 것이냐, 일어난 사실인 양으로 표현을 한 거지. 이해된 거 맞아?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2번 가볼게. 다음 밑줄친 말에 따라 두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진은 어제 서점에서 책을 보았어. 이건 이제 위에 있는 것처럼 단순 사실이야. 물론 이제 지속 이런 의미는 아닌데 사실이야, 사실. 뭐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지.
책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을 못하는 전달하는 그런 의미라면 밑에는 봐봐봐. 수지는 어제 서점에서 책을 보더라라고 여기는 뭐가 들어갔지? 더가 들어갔지. 돼?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 사실 전달 의미도 있어. 근데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그러니까 보았어라고 하는 건 단순 사실인데 보더라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자기가 본 경험을 했다라는 거지. 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회상이라고도 하지. 자, 밑에 지금까지 무슨 표현 봤던 거, 시간 표현 봤던 것들 정리되어 있지. 반드시 이것도 읽어두시고 암기. 됐습니까? 그래서 at 쓰인다, 더, 니은 쓰인다, 이러한 것들이 쓰인다, get이 쓰인다까지 반드시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 자, 그 다음 무슨 표현? 피동표현. 일단 피동표현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개념 암기하고 있고, 즉 주체가 남에게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암기하고 있고, 하지만 요 개념을 실제 피동표현에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적용해 보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어. 왜냐? 안 되는 것도 있어. 물론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말라라고 했어.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어. 이거 피동표현 맞거든. 자, 근데 내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를 예로 할 수 있겠어? 하지 말아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현 방법 외우셔야 돼. 뒤에 가면 다 나와 있는데 이히리기 뭐뭐게 되다 이런 것들, 어지다 아지다 이런 것들 반드시 뭐 하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특징인데,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퉁치는 건데 이중피동 한 번만 써야 되는데 몇 번 쓴 거, 두 번 쓴 거 좀 이따 예로 보여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피동 표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썼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효과, 피동 표현을 썼을 때의 효과, 책임 회피,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내용들, 요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꼭 먼저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자, 밑에 가볼게. 모기가 주어, 아이를 목적어, 물었다 서술어.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목적어가 뭐로 바뀌었지? 주어로 바뀌었지? 모기가라고 하는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었어. 물렸다는 똑같이 서술어인데 가의 주어는 그래서 뭐였지? 모기이지. 주어는 행위를 하는 거지. 문 거잖아. 무는 행위를 한 것이지. 네? 그래서 얘를 무슨 표현이라고 하냐면 능동 표현이라고 해. 그래서 얘가 물다라고 하는 거라고 해서 능동사라고 할 수 있거든. 얘는 이제 미리 적으면 피동사가 되는 건데, 밑에 보시면 나의 주어는 뭐이며 아이이며, 주어는 행위를 뭐 한 거지? 당한 거지. 당했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피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표현? 능동 표현. 얘가 무슨 표현? 피동 표현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밑에 주어와 행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와 나. 그래서 가는, 여기 있는 뭐는 가는 의지대로 능동이야. 그래서 능동 의지대로 한 것이고, 나는 행위를 뭐 한 거야? 당한 거지. 뭐 한 거야? 당한 거지. 그래서 무슨 표현이 돼? 피동 표현이 돼. 됐나? 자, 요 옆에 보시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뭐가 되고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그리고 이히리기 등이 있다. 게되다, 아지다, 어지다 이런 거 있다라고 했지. 외우라고 했고, 자, 해볼까? 덮었다 해서 덮였다 뭐 들어갔지? 이 들어갔지. 근데 밑에 보시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 도둑이 뭐에게? 경찰에게 뭐라고 하면 돼? 잡혔다라고 하면 되겠지. 잡혔다. 그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를 뭐라고 하면 돼? 새로운 사실이 그에 의해 뭐해졌다? 밝혀졌다. 이렇게 어지다가 들어간 거지. 여기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되다를 쓰래. 여기서는 농장에서 소를 사육한다. 소가 농장에서 뭐 된다? 사육된다.
된다 이러면 되겠지.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그다음 이거 안 읽을 거고 여기서 잡히지라고 해서 피동사 표현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추정되다 뭐뭐 되다 비동 표현이거든 사용이 되었어. 자, 얘를 이제 뭐로 바꾸어 보아라. 피동 표현을 뭐로 바꾸어 봐라.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 봐라라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불길 1이 불길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잘 봐. 못한 주체가 나와 있으면 그 주체의 잘못이라는 소리지. 근데 잡히지 않으면서라고 하면 그 주체를 뭐 하게 되는 거야? 숨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쌤이 효과라고 했었지. 무슨 회피? 책임 회피. 혹은 그것을 객관적인 즉 잡히지 않았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지. 네? 그래서 밑에 봐봐. 불볕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부 가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뭐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을 한 주체를 드러내는 거지.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주체로 능동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주관성이 피동으로 그대로 두면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지. 정리됐니? 그 다음 굳이 안 읽을게. 아까 쌤이 말했었던 여기 있지. 요거 특징이 있는 이중피동이랑 불필요 이 얘기야. 가봐.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이중피동. 네? 그 다음에 예시 보시면 나는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주주주주주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생각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지. 생각이 되어지나? 되다의 어지다 두 번 쓰인 거지. 그래서 생각된다. 근데 생각된다라고 해도 뭐를 쓴 거야? 피동 표현을 쓴 것이니까 얘도 쓰지 말자라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올바른 표현이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모여진 보이지? 이게 먼저 맞나? 맞지? 모여진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모인. 유용하게 쓰여질. 한 번만 써야 되겠지? 쓰일. 그 다음에 보인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얘도 굳이 안 쓸 수 있으면 본다 혹은 뭐 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 네? 자, 근데 이거 안 하실 수도 있어 학교에서. 하지만 3개 꼭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되어지다에서는 되다와 어지다 이중피동이지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우리 주변에서 피동 표현이 쓰인 사례 밑에 보시면 불리어지는데요. 뭐라고 고쳐야 돼? 불리는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환불되지 않습니다. 얘는 바꾸기가 좀 그렇고 책임 회피이지. 아까 말했었다. 네. 자, 밑에 보시면 피동 표현에서 이거 반드시 읽어보시고 뭐 해두셔야 돼? 암기해 두셔야 돼요. 되십니까? 그 다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힘을 내세요. 무슨 표현? 인용 표현. 밑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간접으로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쓰는 표현을 뭐라고 해? 인용 표현이라고 해. 그래서 밑에 너는 참 예뻐를 이렇게 큰 따옴표 썼지? 그래서 무슨 인용? 직접 인용. 쉬워 인용 표현은. 그 다음 밑에 그는 나에게 빠졌지. 그래서 너는이 내가로 바뀌고 참 예뻐가 예쁘다고 이렇게 바꾸는 걸 간접 인용. 그래서 이거 인용 표현은 정말 쉬운데 바꾸는 거, 즉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거나 간접을 직접으로 바꾸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연습을 잘 해두시면 돼. 그래서 연습할 게 밑에 있지. 그래서 직접을 간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가 자기가 갈게가 간다고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자기도 가야 하냐고 물었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간호사는 나에게 거기 앉으세요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거기가 여기로 미리 바뀌어져 있지.
앉으라고 말했다. 네. 그래서 뭐가 사라졌지? 큰 따옴표가 사라지고 조사라고가 고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평서문은 다로, 의문문은 야로, 명령문은 으라로, 으야, 라로. 그래서 상대높임법도 바뀌었고 뭐 인칭대명사라든지 지시대명사 등이 바뀌었다. 이렇게. 사실 밑에 탐구 결과보다는 위에 있는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실제로 뭐 하는 거, 바꾸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그다음에 3번. 다음 글을 읽고 인용 표현의 효과를 뭐 해보자. 탐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지. 기억 보시면 직접 인용이 쓰였고 니은 보셔도 무슨 인용이 사용되었어? 직접 인용이 사용되었지. 얘를 무슨 표현으로 바꿔보자. 간접 인용으로 뭐 해보자. 바꿔보자. 그래서 말을 하는 와중에 그대로는 안 쓸게. 중간중간 미안하고 뒤에는 죄송이니까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괜찮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거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인용 표현을 뭐로 바꾸니까 간접 표현으로 바꾸니까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직접 인용을 쓰면 현장감과 뭐가 느껴지지? 생동감이 느껴지지. 근데 이렇게 간접 인용으로 뭐 하게 되면 바꾸게 되면 좀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주어서 격식 있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건데 효과는 솔직히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분석해보면 짜잘 안 나오기는 해. 그래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밑에 보시면 나와 있지. 인용 표현 또 정리되어 있지. 반드시 못해 두셔야 돼. 읽고 암기해 두셔야 되겠지. 자, 요까지였어. 요까지가 사항에 따른 문법 요소의 활용이었고, 자, 잠시만. 문제를 한번 볼게. 먼저 풀어봐. 영상 보는 학생들은 정지하고 풀어야 되겠지. 자, 풀었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어. 가부터 가보자. 주무시다를 사용하여 주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주무다에 시 들어가는 거야? 아니지. 주무시다지. 그러니까 주체인 누구? 어머니. 근데 잘 한번 봐봐. 어머니 방에서 편하게 주무세요. 맞지? 어머니가 뭐 하는 거니까 주무시는 거니까. 나는 깨서는 시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인다. 아버지 깨서. 근데 는이 주체 높임이야. 깨서가 주체 높임이지. 얘는 아니지. 시는 맞지. 답은 몇 번인 것 같아? 2번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다는 뵙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지. 맞지. 뵙다는 무슨 높임이라고 했어? 객체 높임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깨들이다도 무슨 높임이라고 했지? 객체 높임이라고 했지. 맞고. 가는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해요체. 됐나? 청자인 영수를 낮추기 위해서 헤라체. 드려라. 헤라체. 영수. 맞지?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개념들 정확하게 무엇이 되어 있어야?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돼?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어.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2번 가볼게. 다음 밑줄친 말에 따라 두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진은 어제 서점에서 책을 보았어. 이건 이제 위에 있는 것처럼 단순 사실이야. 물론 이제 지속 이런 의미는 아닌데 사실이야, 사실. 뭐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지. 책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을 못하는 전달하는 그런 의미라면 밑에는 봐봐봐. 수지는 어제 서점에서 책을 보더라라고 여기는 뭐가 들어갔지? 더가 들어갔지. 돼?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 사실 전달 의미도 있어. 근데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그러니까 보았어라고 하는 건 단순 사실인데 보더라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자기가 본 경험을 했다라는 거지. 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회상이라고도 하지. 자, 밑에 지금까지 무슨 표현 봤던 거, 시간 표현 봤던 것들 정리되어 있지. 반드시 이것도 읽어두시고 암기. 됐습니까? 그래서 at 쓰인다, 더, 니은 쓰인다, 이러한 것들이 쓰인다, get이 쓰인다, 쓰인다까지 반드시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 자, 그 다음 무슨 표현? 피동표현. 일단 피동표현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개념 암기하고 있고, 즉 주체가 남에게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암기하고 있고, 하지만 요 개념을 실제 피동표현에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적용해 보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어. 왜냐? 안 되는 것도 있어. 물론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말라라고 했어.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어. 이거 피동표현 맞거든. 자, 근데 내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를 예로 할 수 있겠어? 하지 말아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현 방법 외우셔야 돼. 뒤에 가면 다 나와 있는데 이히리기 뭐뭐게 되다 이런 것들, 어지다 아지다 이런 것들 반드시 뭐 하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특징인데,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퉁치는 건데 이중피동 한 번만 써야 되는데 몇 번 쓴 거, 두 번 쓴 거 좀 이따 예로 보여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피동 표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썼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효과, 피동 표현을 썼을 때의 효과, 책임 회피,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내용들, 요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꼭 먼저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자, 밑에 가볼게. 모기가 주어, 아이를 목적어, 물었다 서술어.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목적어가 뭐로 바뀌었지? 주어로 바뀌었지? 모기가라고 하는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었어. 물렸다는 똑같이 서술어인데 가의 주어는 그래서 뭐였지? 모기이지. 주어는 행위를 하는 거지. 문 거잖아. 무는 행위를 한 것이지. 네? 그래서 얘를 무슨 표현이라고 하냐면 능동 표현이라고 해. 그래서 얘가 물다라고 하는 거라고 해서 능동사라고 할 수 있거든. 얘는 이제 미리 적으면 피동사가 되는 건데, 밑에 보시면 나의 주어는 뭐이며 아이이며, 주어는 행위를 뭐 한 거지? 당한 거지. 당했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피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표현? 능동 표현. 얘가 무슨 표현? 피동 표현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밑에 주어와 행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와 나. 그래서 가는, 여기 있는 뭐는 가는 의지대로 능동이야. 그래서 능동 의지대로 한 것이고, 나는 행위를 뭐 한 거야? 당한 거지. 뭐 한 거야? 당한 거지. 그래서 무슨 표현이 돼? 피동 표현이 돼. 됐나? 자, 요 옆에 보시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뭐가 되고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그리고 이히리기 등이 있다. 게되다, 아지다, 어지다 이런 거 있다라고 했지. 외우라고 했고, 자, 해볼까? 덮었다 해서 덮였다 뭐 들어갔지? 이 들어갔지. 근데 밑에 보시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 도둑이 뭐에게? 경찰에게 뭐라고 하면 돼? 잡혔다라고 하면 되겠지. 잡혔다. 그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를 뭐라고 하면 돼? 새로운 사실이 그에 의해 뭐해졌다? 밝혀졌다. 밝혀졌다. 이렇게. 어지다가 들어간 거지. 여기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되다를 쓰래. 여기서는 농장에서 소를 사육한다. 소가 농장에서 뭐 된다? 사육된다. 이러면 되겠지.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이거 안 읽을 거고, 여기서 잡히지라고 해서 피동 표현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추정되다 뭐뭐 되다 피동 표현이거든. 사용이 되었어. 자, 얘를 이제 뭐로 바꾸어 보아라.
피동 표현을 뭐로 바꿔봐라? 능동 표현으로 바꿔봐라라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불길 1이 불길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잘 봐. 못한 주체가 나와 있으면 그 주체의 잘못이라는 소리지. 근데 잡히지 않으면서라고 하면 그 주체를 뭐 하게 되는 거야? 숨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쌤이 효과라고 했었지. 무슨 회피? 책임 회피. 혹은 그것을 객관적인, 즉 잡히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지. 네? 그래서 밑에 봐봐. 불볕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부 가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뭐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을 한 주체를 드러내는 거지.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주체로 능동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주관성이 피동으로 그대로 두면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지. 정리됐니? 그 다음 굳이 안 읽을게. 아까 쌤이 말했었던 여기 있지. 요거 특징이 있는 이중피동이랑 불피로 이 얘기야. 가봐.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이중피동. 돼? 그 다음에 예시 보시면 나는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주주주주주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생각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지. 생각이 되어지나? 되다의 어지다 두 번 쓰인 거지. 그래서 생각된다. 근데 생각된다라고 해도 뭐를 쓴 거야? 피동 표현을 쓴 것이니까 얘도 쓰지 말자라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올바른 표현이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모여진 보이지? 이게 먼저 맞나? 맞지? 모여진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모인. 유용하게 쓰여질. 한 번만 써야 되겠지? 쓰일. 그 다음에 보인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얘도 굳이 안 쓸 수 있으면 본다 혹은 뭐 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 네? 자, 근데 이거 안 하실 수도 있어 학교에서. 하지만 3개 꼭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되어지다에서는 되다와 어지다 이중피동이지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우리 주변에서 피동 표현이 쓰인 사례 밑에 보시면 불리어지는데요. 뭐라고 고쳐야 돼? 불리는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환불되지 않습니다. 얘는 바꾸기가 좀 그렇고 책임 회피이지. 아까 말했었다. 네? 자, 밑에 보시면 피동 표현에서 요거 반드시 읽어보시고 뭐 해두셔야 돼? 암기해 두셔야 돼요. 되십니까? 그 다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힘을 내세요. 무슨 표현? 인용 표현. 밑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그래서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간접으로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쓰는 표현을 뭐라고 해? 인용 표현이라고 해. 그래서 밑에 너는 참 예뻐를 이렇게 큰 따옴표 썼지? 그래서 무슨 인용? 직접 인용. 쉬워 인용 표현은. 그 다음 밑에 그는 나에게 빠졌지. 그래서 너는이 내가로 바뀌고 참 예뻐가 예쁘다고 이렇게 바꾸는 걸 간접 인용. 그래서 이거 인용 표현은 정말 쉬운데 바꾸는 거, 즉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거나 간접을 직접으로 바꾸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연습을 잘 해두시면 돼. 그래서 연습할 게 밑에 있지. 그래서 직접을 간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가 자기가, 갈게가 간다고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자기도 가야 하냐고 물었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간호사는 나에게 거기 앉으세요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거기가 여기로 미리 바뀌어져 있지. 앉으라고 말했다. 네. 그래서 뭐가 사라졌지? 큰 따옴표가 사라지고 조사라고가 고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평서문은 다로, 의문문은 야로, 명령문은 으라로, 으야 라로.
그래서 상대높임법도 바뀌었고 뭐 인칭대명사라든지 지시대명사 등이 바뀌었다. 이렇게. 사실 밑에 탐구 결과보다는 위에 있는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실제로 뭐 하는 거 바꾸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그다음에 3번 다음 글을 읽고 인용 표현의 효과를 뭐 해보자 탐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지. 기억 보시면 직접 인용이 쓰였고 니은 보셔도 무슨 인용이 사용되었어? 직접 인용이 사용되었지. 얘를 무슨 표현으로 바꿔보자? 간접 인용으로 뭐 해보자? 바꿔보자. 그래서 말을 하는 와중에 그대로는 안 쓸게. 중간중간 미안하고 뒤에는 죄송이니까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괜찮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거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인용 표현을 뭐로 바꾸니까 간접 표현으로 바꾸니까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직접 인용을 쓰면 현장감과 뭐가 느껴지지? 생동감이 느껴지지. 근데 이렇게 간접 인용으로 뭐 하게 되면 바꾸게 되면 좀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주어서 격식 있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런데 효과는 솔직히 시험 문제,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짜잘 안 나오기는 해. 그래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밑에 보시면 나와 있지. 인용 표현 또 정리되어 있지. 반드시 못해 두셔야 돼. 읽고 암기해 두셔야 되겠지. 자, 요까지였어. 요까지가 사항에 따른 문법 요소의 활용이었고, 자, 잠시만. 문제를 한번 볼게. 먼저 풀어봐. 영상 보는 학생들은 정지하고 풀어야 되겠지. 자, 풀었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어. 가부터 가보자. 주무시다를 사용하여 주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주무다에 시 들어가는 거야? 아니지. 주무시다지. 그러니까 주체인 누구? 어머니. 근데 잘 안 봐봐. 어머니 방에서 편하게 주무세요. 맞지? 어머니가 뭐 하는 거니까 주무시는 거니까. 나는 깨서는 시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인다. 아버지 깨서. 근데 는이 주체 높임이야. 깨서가 주체 높임이지. 얘는 아니지. 시는 맞지. 답은 몇 번인 것 같아? 2번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다는 뵙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지. 맞지. 뵙다는 무슨 높임이라고 했어? 객체 높임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깨들이다도 무슨 높임이라고 했지? 객체 높임이라고 했지. 맞고. 가는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해요체. 됐나? 청자인 영수를 낮추기 위해서 헤라체. 드려라. 헤라체. 영수. 맞지?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개념들 정확하게 무엇이 되어 있어야?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돼?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어.